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템베거 여신 아이린의 넥스트 레벨 이어가겠습니다. 아이린 어드바이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전에 그래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상승으로 장중에 돌리더니 오늘도 하락 반전 나왔지만 그래도 보합권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연휴 전에 좀 많이 빠지던 이전과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지금장 어떤 포인트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이어지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면서 현재는 음봉이지만은 오늘 일장이 61,600원을 돌파 시도했습니다. 장중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설 앞두고 좀 쉬어갈 수 있는데 오늘 일장 강한 흐름이고요. 그렇다면 설 이후에 우리가 시장도 예상을 해봐야 될 텐데 미국 시장은 이렇게 별로 좋지 못한 흐름인데 불구하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 한 차례 더 밀어낸다면은 지지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심리도 조금 있는데요. 사실상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브레이너 총재가 FOMC에서 50bp 인상이 적절하다. 이어서 또 이번 연도 최종 금리를 일단 5%에서 5.25%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연준 부의장도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로레타 총리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 이제 금리 추가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5.25%에서 5.5%에 똑같이 또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최종 금리를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JP 모건 CEO 같은 경우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이유가 일단 단기적으로 유가 하락뿐만 아니라 중국 경기 둔화 이슈로 인해서 일단 일시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오다가 또 다시 또 이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이런 의미가 조금 내재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는 시장 단기적으로 1월 정도는 정월 효과로 인해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 단기간 바로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번 주에 시장이 한 차례 밀어낼 수 있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뿐만 아니라 베이지북 발표가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좀 조정이 나오지만은 큰 폭의 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우리는 이제 1월까지는 단기적으로 박스권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지난번 저점 지지해 주는지, 아니면은 잠깐 밀었다가 내주에 다시 한번 탄력 있게 움직이는지 조금 봐야 될 것 같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좀 주목을 했다면은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포커스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이번 주 발표된 부분들은 좋지 못하게 나와주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리세션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조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채권 트레이너 같은 경우 시장에서는 사실상 연준에서 제시하는 그 5% 금리를 예상하지 않고 최종 금리가 5%까지 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배팅을 굉장히 해팅 배팅을 채권 트레이더들이 강하게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사실상 반반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본다면 5% 이상 갈 것이다, 5% 이상 못 갈 것이다 하는 반반 논리가 지금 시장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그 시장은 지금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밀어내는 형국인데 우리 시장은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제 지표 관련해서 내주 FOMC 이후에 또 그리고 발언들도 조금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시비 총재 같은 경우 다보스 포럼에서 빅스텝에 대해서 또 강조를 했었는데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 미국 시장 대비해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그 폭이 내려가는 폭도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우리 유럽 시장도 조금 더 우리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까지 우리 참고를 하시고요. 내주에 FOMC 2월 초에 FOMC 끝나고 난 뒤에 연준 위원들 발언들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은 좀 더 관망하는 흐름이 좋겠다. 그리고 박스권에서 매매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휴 보내고 나서는 FOMC에 대한 영향력을 주목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발언들은 뉴스를 통해서 좀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역시 답은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종목들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위원님, 오늘장 특징주로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 좀 눈에 띄나요? 자, 전일장 시장은 이렇게 박스권 구간에서는 신규 테마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테마라고 하면 어제장 이어진 테마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증권형 토큰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나와줬는데 오늘도 이 이슈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10초에는 마이너스에서 장중 20% 넘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데 전일장 특징주로 언급해드렸던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갤럭시아 SM 이어서 서울 옥션, 서울 옥션은 사실상 추가적인 탄력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이제 새 종목 중에서는 저는 거래량이 많았던 갤럭시아 SM이나 머니트리도 좋지만 서울 옥션이 좀 더 상승 탄력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이런 데 이제 조각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는 자회사 STO 발행 사업 부각되면서 이런 점이 조금 더 이제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현재 갤럭시아 SM이 어제는 머니트리가 그리고 오늘은 SM이 이제 상한가를 가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머니트리 어제장 급등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고 29% 상한가 찍고 윗골이 달았지만 오늘장도 반응이 또 나와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탄력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고 다만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선을 확인을 하고 조금 다시 재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안에서는 서울 옥션이 좋아 보이니까요. 서울 옥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튀어오른 쪽보다는 기회 있는 쪽으로 보자. 사실 어제 이 이슈 계속 주목해라 말씀하셨는데 보시는 분들께서는 확실히 좀 특징주에 대한 매기를 좀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에 주셨던 추천주에 대한 종목 AS 넘어가고 또 추천주도 여쭤볼게요. AS 받을 종목 시세 대단합니다. 뉴로메카입니다. 로봇도 한번 들썩이면서 거의 올해 들어서만 굉장한 시세를 뽑아내고 있는데 연초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또 짚어주셨죠. 지금 76% 수익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만 봐서는 더 갈 것 같은 이런 기분인데 여기서 어떤 전략 취해야 될까요? 네, 2만 원이 강한 저항인데요. 2만 원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사실 전전일 같은 경우는 물량이 좀 많이 나와주었는데 어제장 돌려내면서 오늘장 같은 경우 2만 원 돌파해서 이제 상승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고점으로 가는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로봇주들은 탄력이 강한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뉴로메카 가지고 계신 분은 분할 익절하셨다 하셨는데 술 축하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눌림목이 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눌림목 줄 때는 또 기회 잡으시는 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종목 더 볼까요? AS 어제 주셨던 제주 맥주요. 종가 공략 해보자라는 내용을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지금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힘이 빠지긴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자리일까요? 자, 제주 맥주가 아니고요. 에어부산인데요. 제주 맥주도 이제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신테마가 형성이 되면 그 테마가 별 5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별 3개에서 4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일단은 급등했다가 윗골이 달았지만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사실상 이제 요 종목이 크게 가진 못했죠. 그래서 이슈가 2가지인 만큼 추가적인 탄력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 맥주나 국순당이나 무학이나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올 겁니다.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왔을 때는 대응을 하시고요. 내일 이제 설 앞두고 있고 설 지나고 난 뒤에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거래일 한 5거래일 전후로 해서 짧게는 1, 2거래일 정도에서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오늘 에어부산인데요. 에어부산이 장중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탄력적인데 자, 지난주 금요일에 드리고 일주일 만에 사실상 5거래일 만에
오늘 굉장히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20% 넘는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사실 이번 주에 탄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한 40% 정도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30-40% 정도 되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장 우리가 에어부산을 보면서 다른 종목도 보셔야 되는 이유가 제주항공도 당 초반에는 살짝 누른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야금야금 가면서 얼마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탄력이 나면 윗꼬리가 달릴 때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되는 분위기지만 어제 같은 경우 설을 앞두고 있어서 테마로 항공주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매도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티웨이항공도 마찬가지 전일 음봉 마무리하고 오늘장 급등이 나와주고요. 6%. 티웨이 항공 가면서 티웨이 홀딩스도 움직이는 흐름이고요. 또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항공주들 모두 좋습니다. 우리 항공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동반되기 때문에 추세 상승하는 섹터라 보시면서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시고 급등이 만약에 한 차례 급등이 나온다. 제주항공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제주항공은 밀었다가도 다시 종가 부분에 탄력이 있게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꾸역꾸역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급등이 나오는 티웨이 항공이나 아니면 이제 에어부산이나 이런 종목들은 급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욕심낼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급등 튀어 오를 때는 좀 익절 관점도 참고해 보세요. 제주은행 제가 제주맥주 여쭤봤는데 이 AS도 주셨고 에어부산 40% 가까운 수익 나는 종목에 대한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추천주로 가겠습니다. 연휴 전날이라 소극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네, 연휴 전날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괜찮은 종목을 드리면은 핑거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핑거는 이제 급등했다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한 차례 10,000원 부근 지지해주고 조금 올라온 감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좀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일단은 이제 증권형 토큰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공공 분야 블록체인 시범 확산 사업의 동사가 시범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관련주로 얽혀 있습니다. NFT 플랫폼 개발뿐만 아니라 시연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차례에 바닥주에서 안 움직인 종목 중에서 순환매가 돈다면 핑거가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핑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12,1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14,000원, 손절가 11,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다 엮여서 들썩이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 주는 쪽, 또 NFT 플랫폼 관련한 기술 있는 핑거까지 주목하겠습니다. 쭉쭉 올라가는데요. 목표 라인 14,000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종목도 또 설날 선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 나눠볼게요.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